삼성전자에 일어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무려 7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던지고 떠난 상황이었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봤습니다. 결과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 75조 원의 진짜 행방, 그리고 지금 그 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진짜 이유까지 빠르게 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처음 들으시면 외국인 돈이 어디 갔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싶으실 텐데 그 안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자,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2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한 상황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던진 돈이 무려 75조 5,690억 원이고 대체 거래소까지 다 합치면 84조 6,290억 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국 1년 정부 예산이 약 65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정부 예산의 10%가 훨씬 넘는 돈을 한꺼번에 던지고 떠난 거고 24거래일 연속 매도는 역대 네 번째로 길었던 매도세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빠지면 보통 시장이 무너지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한국 시장은 오히려 강하게 버틴 그림이 만들어진 상황이었던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던진 종목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답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외국인은 한 달 동안 삼성전자 한 종목만 무려 31조 8,708억 원을 던진 상황이고 그 결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47.58%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유했던 종목이 갑자기 가장 많이 던진 종목이 된 거고 이 변화가 정말 이상한 그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전체 분위기가 한 번에 무거워졌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이 흔들렸던 시점이었어요. 다만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던진 그 75조 원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추적해보면 답이 보이는데 대부분 두 곳으로 흘러간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빅테크 주식이고 두 번째는 일본 시장이었던 거죠. 미국 빅테크 주식부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애플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같은 시점에 강하게 상승했어요. 특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폭증한 시점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발표 이후 가격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간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도 같은 시점에 글로벌 자금이 몰린 상황이었어요. 엔화 약세 환경에서 일본 수출 기업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빠진 돈이 미국과 일본으로 흘러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국과 일본으로 흘러갔던 그 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지난 거래일에 외국인이 갑자기 1조 1,958억 원 순매수로 방향을 바꿨고 매수 상위 창고에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JP모건이 등장했죠. 그리고 그 돈이 가장 먼저 사들인 종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다시 삼성전자였어요. 3,426억 원어치를 한 번에 사들인 흐름이고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던졌던 종목을 이번엔 가장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된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 빅테크와 일본 시장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결론을 내리게 만든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 거시경제 흐름에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다음 시점에 인하될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는 상황이고 미국 물가도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림입니다.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에 묶여있던 돈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위험 자산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시작되고 그 자금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은 실적이 분명하고 미래 그림이 또렷한 시장이 되는 건데요. 다만 미국 빅테크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고 일본 시장도 엔화 환율 영향으로 자금이 다시 빠지는 흐름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새로운 행선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 행선지로 한국 시장으로 떠오른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 시장의 진짜 한계에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가 강하게 올랐던 게 사실인데 그 안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 엔화 약세였거든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수출 기업들의 매출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니케이가 강하게 올랐던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미국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서 엔화 가치가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출 기업들의 매출 폭증 그림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 시장 안에서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난 시점인데 일본 가계 자산이 일본 시장 밖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 가계가 자기 나라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나 다른 글로벌 자산을 더 많이 사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시장 자체가 외부 자금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진 시점에 외국인 자금이 빠지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일본 대신 선택받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실적에 있어요. 지난달 한국 무역 수지가 26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상황이며 그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었습니다. 한국 메모리 수출이 전년 대비 262% 증가했고 1년 만에 거의 4배가 폭등하게 된 거죠. 이게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거시경제 흐름이 폭증하고 있다는 의미고 단순한 한 회사의 성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매출이 폭증하는 매우 드문 모습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일본이 엔화 환율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라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진짜 산업 동력으로 수출이 폭증하는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결정적 이유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가장 먼저 흘러오는 종목이 한국 메모리 산업의 1위 회사인 삼성전자라는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결정적인 신호가 한 가지 있는데 매수 상위 창구에 JP모건이 등장한 겁니다. JP모건이 어떤 회사인지 잠깐 풀어드리면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이고 글로벌 자금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회사 중 하나인데요. JP모건이 매수 창구에 등장했다는 건 단순한 한 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글로벌 큰손 자금이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금은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지지 않는 장기 자금이고 다음 1년 이상 한국 시장을 든든히 받쳐줄 결정적 동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JP모건은 한 번 사기 시작하면 단발성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매수를 늘려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거래일에 3,426억 원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자금이 단계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음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결정적 일정이 다음 2주 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24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의 한국 선진국 지수 편입 결정인데요. MSCI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따라가는 글로벌 주가 지수이고 이 지수에 한국이 어떤 위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움직이는 규모가 결정되는데요.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75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75조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외국인이 지난 한 달 동안 던진 돈도 75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던진 돈 그대로의 규모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이 자금은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에 자동으로 먼저 들어가는 구조라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유입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 종류의 자금이 동시에 한국으로 흘러오는 매우 드문 그림이고 그 자금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적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먼저 한국 가계 자금이 예금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시작된 상황이고 한국 가계 금융 자산이 약 5천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예요. 두 번째로 외국인 자금이 25거래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JP모건 같은 글로벌 큰손이 매수 창구에 등장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6월 24일 MSCI 결정으로 최대 75조 원의 추가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고요.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자금이 같은 시점에 한국 시장으로 흘러오는 흐름이 본격 시작된 흐름이 바로 앞으로 다가온 거죠.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동시에 정렬되는 사례, 한국 산업 역사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건데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분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결정적 시점이 과거에 몇 번 있었어요. 1992년 한국 자본시장이 외국인에게 처음 개방됐을 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 시장이 가장 먼저 회복되던 시점, 그리고 2020년 인공지능과 메모리 호황의 첫 신호가 나왔던 시점입니다. 이 세 번의 결정적 시점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한국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다음 2년에서 3년 동안 무려 2배 이상으로 폭증한 흐름이었어요. 외국인이 한 번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누적되는 패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흐름은 과거의 어떤 시점과 가장 닮아 있을까요? 답은 2020년과 가장 비슷한 그림이에요. 당시에도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한 번 자금을 정리하고 떠난 시점이 있었고, 그 후 몇 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한국 시장 전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갔던 흐름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시적 동력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메모리 호황만 받쳐줬다면 지금은 메모리에 더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까지 전 사업부가 동시에 살아난 모습이고요. 거기에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폭증, 빅테크 강제 자본 지출, 미국 금리 인하 신호까지 동시에 정렬되는 매우 드문 시점이라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2020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흐름인 거죠.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일본 시장이 강하게 올랐던 게 사실인데, 그 안에서 매우 이상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본 가계가 일본 시장을 떠나서 자기 나라 밖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신탁계좌 니사를 통해 미국 주식이나 글로벌 자산에 자금을 옮기는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폭증한 시점이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본 가계 입장에서 자기 나라 시장보다 다른 나라 시장이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결과예요. 그래서 일본 니케이가 외국인 자금에만 의존하는 매우 위험한 구조가 굳어진 그림인 거죠. 그러면 한국 가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답은 정반대예요. 한국 가계가 그동안 예금에 묶어둔 돈을 한국 주식시장으로 옮기고 있고, 한국 가계 금융 자산이 약 5천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거든요. 특히 20대와 30대 청년 투자자가 폭증한 시점이고, 신규 주식 계좌 개설 중 절반 가까이가 청년 세대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은 자기 나라 시장을 떠나는 흐름, 한국은 자기 나라 시장으로 자금이 모이는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이게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 어떤 신호로 작용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 가계가 한국 시장에 자금을 넣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까지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림이면 같은 방향의 자금 흐름이 정렬된 의미이며, 이건 정말 매우 드문 사례인데, 보통 외국인이 매수하면 한국 가계는 차익을 실현하는 매도세를 보이고, 한국 가계가 매수하면 외국인은 신중한 흐름이 자리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 자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작된 시점이라는 거죠. 자금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1년 한국 시장에 매우 드문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약 2,800조 원 수준이고, 일본 니케이 전체 시가총액이 약 6,500조 원 수준이에요. 겉으로 보면 일본이 한국의 2배가 넘는 규모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림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죠. 일본 시가총액 안에는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일본 가계가 자기 나라 시장 밖으로 자금을 옮기는 흐름까지 진행되는 시점이에요. 반면 한국은 가계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외국인 자금까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 자금이 모이는 시장, 일본은 자금이 빠지는 시장이라는 정반대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다음 1년에서 2년 동안 그대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시가총액이 빠르게 일본 니케이에 근접하거나 일부 거시 변수가 강하게 받쳐주는 시점에는 추월하는 그림까지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과 거시 경제 변화, 한국 회사 실적 폭증까지 동시에 받쳐주는 진짜 변화라는 의미죠. 그래서 글로벌 큰손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글로벌 큰손들이 본 한국 시장의 진짜 답이 무엇일까요? 추적해보면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한국 시장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사들인 종목이 삼성전자였거든요. 3,426억 원어치를 한 번에 사들였고,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던졌던 종목을 이번엔 가장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신호인데, 글로벌 큰손들이 한국 시장 전체에 베팅한다기보다 한국 메모리 산업 1위 회사에 가장 집중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75조 원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림의 한가운데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75조 원을 던지고 떠난 것이 단순한 패닉 매도가 아니었어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을 미리 보고 한국 시장에서 일부 자금을 정리해서 미국 빅테크와 일본 시장으로 잠깐 옮겨둔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금이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시작된 시점이고, 매수 상위 창구에 JP모건이 등장한 것이 그 진짜 신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글로벌 자금이 한국을 잠시 떠났다가 다음 큰 그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기 시작한 흐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결정적인 사실인데, 큰손들은 절대 우연히 매수에 들어오지 않는 패턴이에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고 있다는 의미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미리 보고 있는 큰 그림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을 때 답은 다음 2주 안에 다가오는 결정적 일정들에 있는 건데요. 6월 24일 미국 마이크론 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시점이고, 같은 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의 한국 선진국 지수 편입 결정도 함께 다가오고, 여기에 6월 29일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시범 거래로 열리면서 글로벌 자금이 언제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까지 정비됩니다. 그리고 7월 초 다음 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데, 영업이익 100조 시대를 공식 확인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일정들이 한꺼번에 다가오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게 글로벌 큰손들의 결론이고,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매수가 시작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던졌던 그 75조 원이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다음 1년에서 2년 한국 시장의 진짜 그림을 새로 그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까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
시장에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 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